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오늘 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23개 재정사업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될 예산은 24조 정도로 추산해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예타 면제 대상을 의결하고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착수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번 프로젝트 취지 자체가 지역균형 발전, 그러니까 지방을 발전시키기 위한 프로젝트인 만큼 서울과 경기, 인천 등의 수도권 사업이 모두 제외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이번 예타 면제를 두고 크게 관심을 모았던 GTX B노선과 그리고 광교에서 호매실로 이어지는 신분당선이 탈락이 되면서 앞으로의 수도권 시장의 판도가 달라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어떤 사업이 예타 면제로 진행이 되는지 살펴보고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놀부 스터디 카톡방을 누르시면 스터디방으로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예타 면제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알아보기 전에 먼저 정확히 아셔야 될 개념이 있습니다. 일단 예비타당성 조사가 무엇인가? 이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사업비가 500억 이상, 국비 300억 이상 투입되는 이 재정사업은 최소한의 경제성을 사전에 판단을 해서 그러니까 혈세가 낭비되는 재정 누수를 막는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는 것은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자, 이 하나만으로만 봐도 지역 기반을 활성화시켜주기 위해서 혈세가 투입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될 수 있죠. 거기에다가 이번에 대통령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광역별로 예타 면제 사업을 한 건씩 선정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문제는 어떠한 사업이 선정되냐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지역 간의 갈등이 커질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가장 큰 문제는 세금이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번 면제는 사업성 경제성보다는 지역 민원을 들어주는 정치적인 성향이 짙고 하필 내년에 또 총선이 기다리고 있죠. 또한 장기적인 효과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일자리가 창출되고 이 토목 경기가 부양돼서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려는 의도가 깔려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이 전국의 17개 시도로부터 32개의 사업 신청을 받았고요. 그 중에 이 의결을 거쳐 확정 발표를 했습니다. 23개를 발표를 했고요. 어떠한 사업들이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가운데 이 R&D 투자 그리고 지역 전략 산업 육성 여기에 5개 사업이 있거든요. 요거 3조 6천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SOC 사회 간접 자본 사업입니다. 자, 먼저 전국 단위의 R&D 사업 지원을 위해 선정된 사업은 3조 6천억 정도의 규모입니다. 전북의 상용차 혁신 성장 및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과 광주의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그리고 전남의 수산식품 수출단지 등이 조성에 포함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환경, 의료, 교통 등의 지역 주민 삶의 질을 올려주기 위한 면제 사업 규모는 4조 원입니다.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와 울산 산재 전문 공공병원 그리고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죠. 이거를 설치하는데 7천억 정도 투자가 되고 그리고 도봉산에서 포천선 7호선이 연장되는 거죠. 여기에 1조 원가량이 투자될 예정이고 그리고 동해선 단선 전철화, 포항에서 동해까지를 전철화하는데 4천억 정도 투입될 예정입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일단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뭐죠? 지역 사업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데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불투명한 사업성을 더 올려줄 만한 개발과 R&D에 투자할 금액이 더 많아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지역 사업의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도로하고 철도,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금액을 많이 편성한다는 데 있겠죠. 일단은 5조 7천억이라는 금액이 이 지역 산업을 뒷받침할 인프라에 투자가 된다는 점입니다. 자, 선정된 사업
하나하나가 거의 1조 정도의 예산이 투입된다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성문산단 인입철도, 그리고 대구 산업선 철도, 그리고 울산의 외곽순환도로, 그리고 부산 신항에서 김해까지 이어지는 고속도로, 그리고 서남해안 관광도로를 만든다. 그리고 남북 평화도로, 이게 영종도에서 이 신도 이어지는 라인에 도로를 까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만금 국제공항. 이거 토지 사시고 우시는 분들 많았는데 지금쯤 쾌재를 부르시겠네요. 자, 그리고 전국의 권역을 연결하는 교통과 물류망을 구축을 위해서 10조 9천억이라는 예산이 5개 사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장 큰 규모의 사업으로 이 4조 7천억이 투입되는 김천과 거제를 잇는 남부 내륙 철도 건설이 선정이 됐고, 충북선 철도 고속화, 그리고 세종에서 청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 건설, 그리고 수도권과 강원도를 잇는 제2 경춘국도, 그리고 평택과 오송 구간에 고속철도 선로를 추가하는 사업이 면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지도로 보시면 한눈에 선정사업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도만 딱 보더라도 표밭을 관리하는 느낌 지울 수가 없고요. 과연 이 사업들이 사업성이 나올까?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그만큼 많이 올려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호재와 함께하는 이 지방의 침체된 주택시장이 이거로 인해서 살아날 수 있을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게다가 이번 선정 과정을 보면은 각 지역 지자체별로 하나씩 준 느낌을 버릴 수가 없는데, 이 중에 경기도의 이 신분당선 수원 호매실 연장과 그리고 인천의 GTX B노선, 이런 거는 다 탈락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게 사상 해운대 고속도로도 사실상 이 부산의 직접적인 호재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좀 외곽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부산 분들은 아마 대심도 기대를 많이 하셨을 텐데 많이 실망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발표로 인해서 제일 안타까운 지역이 바로 인천하고 부산인 것 같습니다. 자, 인천 같은 경우에 공급량이 앞으로 상당히 많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GTX B노선은 굉장히 필요한 요소였는데, 이것이 사업성이 검증이 돼야만 진행이 될 수 있게끔 환경이 조성이 됐습니다. 아마 이 B노선은 이 남양주 구간, 그러니까 왕숙 신도시의 개발 윤곽이 어느 정도 나와야지 이 사업성이 확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의 주택 경기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번 선정에서 탈락이 됐기 때문에 한동안 이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됩니다. 자, 이와는 대조적으로 GTX C노선 같은 경우에는 바로 얼마 전에 예비 타당성 통과를 했고, 게다가 이번 7호선 연장 등으로 인해서 이 경기 북부에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반짝 수요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대전과 대구 같은 경우에도 이번 사업 선정으로 인해서 이 호재 효과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대전 같은 경우에는 이 트램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근래 데이터를 보면 이 외지인들의 투자 진입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앞으로도 이 분위기가 좋게 흘러갈 것이다, 그렇게 작용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서울하고 수도권에서 세금 싹 다 걷어가지고 과연 그만큼의 투자 대비 효용성이 나올지도 의문인 소수가 이용할 수밖에 없는 지역 사업에다가 이러한 혈세를 분배하듯이 각 지역으로 나누는 행태가 과연 이 정부가 경제관념이 제대로 박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의문이 들고요. 어차피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에서 세금 싹 걷어서 나눠줄 거라면 최소한 GTX B노선 정도라도 면제를 시켜줬어야 그게 형평성에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맨 처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점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예타 면제 사업은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시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적자가 나서 계속적으로 재정이 부담되는 그런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뭐 경전철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다 마이너스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각 지역마다, 지자체마다 민원 사업을 이렇게 산발적으로 한 번에 추진을 한다면 이 국고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예타 면제 취지 보자면 그동안 소외됐던 지방에 대한 지역 보상을 해주겠다는 이 정치적 동기, 그리고 인프라랑 도로 깔아서 토목사업해서 경제 성장률 끌어올리고 일자리 늘리겠다는 이 경제적 동기 자체가 이전에 우리가 그렇게 이번 정권에서 욕하는 이 4대강 사업과 다를 바가 뭡니까? 자, 우리가 4대강 사업을 놓고 볼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혈세 낭비 아닙니까? 지금 같은 취지와 같은 목적으로 이름만 바꿔서 다른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예타 면제죠. 아예 처음부터 사업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이름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런 사업이 추진되는데 혈세 낭비 뻔하지 않을까요? 게다가 이게 꾸준히 진행되면 모르겠는데 지금 잡는 게 2029년까지 잡고 있죠. 그래서 매년 동안 2조가 안 되는 금액으로 투입이 될 거기 때문에 뭐 국고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 계획 자체가 이 금액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5년간 국비 113조 원, 지방비 42조 원 해서 총 175조 원이 투입되는 계획인 겁니다. 게다가 이 사업이 완수되면 모를까 정권 교체라도 되는 날에는 사업 자체가 좌초되고 무산될 수 있습니다. 그럼 거의 100% 혈세 낭비가 된다라는 말이죠. 우린 지난 역사에서 수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사업이 진행되다가 좌초된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자, 그리고 오늘 예타 면제 사업 발표를 하니까 남부 경협주가 일제히 다 상승을 하더라고요. 이 개발 사업 중에는 굳이 이 도로가 왜 필요하지? 라는 도로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도로인지 이야기는 안 할게요. 자, 오늘 내용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예타 면제 사업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일단 이번 예타 면제 사업이 진행됨에 있어서 지방의 침체된 주택 시장을 살리기에는 부족하다. 아무래도 중심 사업 육성이 아니라 사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토대를 미리 만든다는 개념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해당 도시에 자본을 유입하는 효과를 볼 수는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주택 수요를 늘리는 사업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방의 주택 시장을 살리기에는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 비노선이 통과를 못함으로 인해서 반사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냐면 이 서울의 동북권. 왜냐? 이 C노선이 얼마 전에 통과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B노선과 C노선에 이 분산되어 있던 수요가 실망을 하면서 B노선에 C노선에 일부 스며들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 서울의 동북권과 경기 북부 지역에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방시장은 대전과 대구의 인기가 지속될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이거는 뭐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경남의 일부 지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건설 경기가 단기간에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창원이라던가 뭐 울산이라던가 포항이라던가 이런 지역 보면은 약간의 반전 변곡점을 맞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비노선이 좌초가 되면서 이 비노선은 무조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이 공급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좀 위축되겠죠. 분양도 마찬가지고 규제도 계속되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공급 감소할 일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막상 올해부터 내년까지 이어지는 인천, 경기 이 정비사업 멸실 물량이 상당합니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이 3기 신도시가 계획에 맞춰서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면 또 서울과 수도권의 이 신축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심각한 이 가격 불균형 현상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국가 경쟁력을 올리는데 최선을 다해도 모자른 이 상황에 각 지자체에 소원 들어주기, 표심을 지키려고 24조를 쓰다니.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좌측과 우측에 또 다른 영상들이 나가고 있으니까 마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